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6.87% 빠졌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딥시크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반도체가 안 좋아질 것이고 오히려 차이나 반도체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거를 매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도 급락을 했네요. 테슬라도 이 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나 구글이나 메타나 다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테슬라도 관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배터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기차에 쓰이는 이런 부품들이 중국계 많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QQQ나 TQQQ, SPY, SOXX, 속슬 다들 3.02%, TQQQ는 9.04, 그다음에 S&P 500은 2.22%, 그다음에 속슬이랑 속스 지금 보니까 3.86, 11.89. 속슬이 진짜 많이 떨어지네요. 야,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요, 엔비디아가 왜 많이 떨어졌을까 이런 거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H20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 바이든 정부 때 이거를 규제를 하니까 결국에는 좀 싸게 우리가 군대에서 얘기하는 보급형 있죠. 보급형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H20이거든요. 이거를 AI에 쓰라고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눈 감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것까지도 이제는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측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고 엔비디아 칩이 그렇게까지 이제는 많이 필요가 없어져서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가 지금 계속 커지면서 SMIC랑 그 다음에 양지 메모리, 그 다음에 하웨이를 필두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는 국산화를 하고 있으면 반도체를 이제는 국산화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지금 H20 이 저성능 반도체는 점점 필요가 없다. 이 성능을 내는 이 반도체가 이미 출시가 되고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도 지금 중국에 칩을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인텔도 이미 지금 하웨이에서 칩이 나왔다니까요. 하웨이에서 CPU가 나와서 지금 인텔이나 아니면은 MS 오피스 이런 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아마도 이제 점점 대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하웨이에서 새롭게 이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CPU를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텔이랑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 지금 큰 타격을 원래부터 입을 지금 순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은데 이미 하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전부터 경고를 드렸잖아요. 지금 ASML도 이미 노광 장비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올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광 장비가 이제는 중국에서 EUV 장비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DUV 장비로도 어느 정도 이 반도체를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하니까 참 그런 게 다 여러 가지 타격을 입으면서 ASML도 중국에서 장사하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번에 지금 H20 이거를 수출을 못하면서 지금 손해만 55억 달러 1분기에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쭉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시니까 제가 구독자도 적고 그다음에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많이 전파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잖아요. 미국 반도체 이거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 관세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고 아마 이거는 중국에 너무 많은 이런 매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데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볼 종목이 반도체다.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몇 번을 들었을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으면요 몇 번을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을 강조한 이유가 이런 관세 전쟁에는 결국에는 금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허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올해 들어서 달러 가치가 8% 넘게 폭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40년 만에 최악이다. 이것도 왜 이러겠어요? 지금 관세 전쟁을 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되나? 이 지금 관세 전쟁을 하면서 점점 보면은요, 이제는 중국에서는 위안화 거래를 하자, 유럽도 위안화 거래를 하자, 중동이랑도 위안화 거래를 하자 해서 알게 모르게 위안화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위안화 거래랑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달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거래망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달러의 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의 관세질까지 하니까 이게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 보면은요,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테크해라 막 이렇게 중국 고리카드를 꺼내는데요. 지금 뭐 스콧 베센트도 뭐 90개국이랑 뭐 70개국이라고 했나?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협상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관세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보면은요, 이 우리가 누가 이기고 있냐 이거를 볼 수 있을 때 돈의 흐름이잖아요. 지금 보면 금이 오르고 있죠. 지금 뭐 김 부장 내가 그때 금 사라 했지? 제 말이 맞죠? 제가 금 사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했지? 그래서 금값이 지금 하늘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3,555달러, 3,355달러. 그러니까 지금 3,3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뭐 차트가 잘 안 나오는데 지금 골드 선물을 보면요, 3,354, 55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금방 사이에 뭐 100달러씩 오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금방 2배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요, 봐봐요. 잘 봐요. 달러가 떨어지고 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미중 지금 무역 전쟁을 또 시작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누가 이기고 있냐, 이거를 잘 보세요.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이 패권이 점점 약화가 되면서 이 달러의 약세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거와 다르게 금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패권이 흔들리고 있고 누가 1등이 될지 모르겠으니까 금이라도 모으자 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거로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보다, 미국 달러보다 오히려 금을 더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살짝 웃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에 대비해서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지금 보니까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나,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지금 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반도체 이거 보세요. 계속 다 떨어졌죠. ASML,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인텔 다들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ASML도 급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실적은 모르겠고 실적도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망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또 보니까요, 지금 중국 종목들은 이제는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차이나 항생테크나 차이나 전기차나 차이나 반도체나 이런 거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미국 테크 탑10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테크주들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으면 달러 약세랑 맞물려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롬 파월이 어제 나와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기대를 했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를 도와줄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하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파월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파월은 오히려 그냥 더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죠. 제롬 파월은 연준에서 지금 관세 정책이나,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제롬 파월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NBC에 따르면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시카고 경제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된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는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도 성장세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판매 호조에도 전체적인 소비 지출은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업체들이 잠재적인 관세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는 1분기 수익 강세는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고 하면서, 관세가 이제는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 같다, 이거를 지금 파월 입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관세를 둘러싼 이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가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뭐를 강조했냐면요, 역시나 물가 안정과 안정 고용을 보장하는 임무,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을 포함해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 연준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이고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춘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금리 정책도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니까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까지 안 좋아지면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오히려 물가가 더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나가리가 돼버린다, 큰일 나버린다, 이 파월 의장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은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경제가 각 목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각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얼마나 다를지 이런 거를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뭐 물가 상승률 2% 목표에 대해 죄송합니다, 관세는 올해 우리의 목표에서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실업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당분간 정책 기조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더욱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빠르게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신중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다 트럼프 잘못이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겠죠. 야, 트럼프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까지 트럼프 탓을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있습니다. 지금 이게 풍자이거든요. 지금 날아가는 이게 미사일이라고 해야 되나? 미사일에 지금 보면요, 껍데기는 미국이라고 써 있지만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중국 부품이 많기 때문에 히토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풍자하려고 이런 짤이 나왔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히토류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에너지나 식량 이런 건데, 이거는 러시아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게 이거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토류나 아니면 다른 장비들이나 이런 거, 배터리나 뭐 전기 뭐 장비,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은 미국이 대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에 누가 무역 전쟁에서 웃고 있을까, 웃을 것인가? 물론 둘 다 힘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식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버틸 수 있고 좀 더 지속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금이 이게 폭등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뭐 미쳤죠. 지금 2배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5년 지금 금 차트인데요, 이제는 금이 뭐 이제 3,000달러에서 뭐 6,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막 이런 강세론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앞으로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세를 탔다고 보거든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이거는 한 번씩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잖아요. 근데 다른 유튜버들은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미리미리 얘기했습니다. 지금 금을 원래 금만 다루시는 분들은 당연히 금이 올라간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과 ETF와 이런 걸 다 달아주는 유튜버 중에서 금을 이렇게 강조하는 유튜버는 거의 없다. 존 버나드가 이걸 보면서, 저는 국제 정세나 세계 패권 막 이런 것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뭐 다른 여러 나라 자료들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 금이 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미국의 패권은 서서히 내려오고, 그러면은 달러의 이런 기축통화의 힘도 내려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은 진짜 잃지 않는 투자일 수가 있겠구나. 물론 등락이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투자하다 보면 잃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은 2022년 미국 달러 자산 몰수와는 맞지 않지만 24년 2월부터 시작되는 중국 금 ETF 규모의 증가와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ETF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ETF이 지금 자금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이 엄청나게 올랐다. 금 가격이 오른 게 이 ETF의 자금이 올라가면서 금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딱 보이시죠? 야, 진짜 무섭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ETF가 들어오고 금을 사고 있어서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2015년에 중국이 폭락했을 당시에는 이 시장의 규모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금이 거래되는 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금이 가격이 증가하는 이유가 이 거래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 지금 거래 액수도 엄청나게 커졌다. 보유량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금이 계속 올라간다. 지금 중국에서도 금을 매수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다 금을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중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오히려 금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중국은 그것을 디지털 튤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폰지 사기다. 그다음에 꼭대기에서 팔고 진짜 돈을 샀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이거를 뭐 저는 그냥 이거에 대한 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아니면 뭐 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외 민간 기관을 통해 1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15,000개를 매각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록적인 양의 금을 매수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골드는 위험 자산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금은 금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칼럼을 한번 읽어드리자면 윌리엄 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금을 왜 팔았냐면 비트코인을 왜 팔았냐면 비트코인은 규제가 없고 변동성이 크며 자본 도피에 친화적이다. 그래서 위협적이고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팔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요. 비트코인은 자유 기술로 보였지만 지금 쭉 보면 폰지 사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금과 같은 단단한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약간 투기적인 자산 아니냐, 이거는 안전 자산도 아니고 그냥 튤립 버블처럼 투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트코인은 완전 믿지는 못하겠거든요. 왜냐 실물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물론 뭐 가치가 있다 내가 못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레이 달리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방금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게 뭐냐, 다음 폭락은 2008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니몬보다 오히려 이 폭락이 더 심각할 수 있다. 그건 뭐냐, 달러는 붕괴되고 관세는 역효과를 내고 있으며 정부가 먼저 비트코인을 없애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거를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 위기를 예측한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는 이제는 미국이 이제 그때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거를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지금 경고를 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뭐 이런 관세를 매기고 장기적으로 불황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달리오는 1930년대 부채 거품, 무역 전쟁, 그다음에 붕괴 직전의 글로벌 균형과 비슷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거를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달러 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아예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고 금이랑 뭐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면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디지털 골드라고 하면서 이거를 뭐 스테이블하게 이걸 만들어서 이쪽으로 갈아타려고 지금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해서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이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될 것인가 이거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만약에 정부가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달러에서 갈아타려고 한다고 하면 부채를 다 청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는 큰 부작용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달리오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더 모아라, 이 실물 자산을 모아라 이런 거를 달리오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즘 지금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게 원가가 공개되어 버리잖아요. 명품들의 가격이 원가가 공개되면서 이 관세가 결국에는 서방 세력들의 좋지 않은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이 폭리를 취했는가 이거가 이제는 까발려지고 있다. 예전에는 대외비나 아니면 쉬쉬하던 이런 거였는데 결국에 관세 때문에 이걸 깔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가격을. 그러면서 점점 서양 브랜드가 얼마나 이런 폭리를 취했을까 이런 거를 점점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관세에 대한 역효과죠. 역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봐야겠죠. 중국은 지금 유럽이랑도 지금 거래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말레이시아랑 이렇게 만나서 계속 거래를 트고 있으면서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지금 세력들을 다 규합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지금 봤을 때 이 유럽도 지금 봤을 때 미국이랑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나,
같나 아니면 중국이랑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나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유럽은 뭐 러시아 LNG 수입도 수입 금지 방침도 철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에너지난이 나면서 지금 미국도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유럽도 지금 힘들다 보니까 미국만 동맹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7월 달에는 뭐 베이징에 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랑도 거래를 트고 이러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요 에어버스나 그다음에 중국에 파는 폭스바겐이나 BMW나 아우디나 이런 게 여전히 잘 팔리긴 해요.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장을 잃기 싫으니까 결국에 중국이랑도 대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란에 대해서 이런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제재가 계속 커지면서 이란이랑 또 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핵 협상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 이게 잘 안 되면은요 이란을 폭격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아마 지금 미국의 패권은 점점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지금 무역 협상가를 새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무역을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무역이나 이런 거는 긴 협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서 서로 좋게 협의를 보고 우리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좀 살려주셨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요 미국 관세 충격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 동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든 뭐든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영업자 무너지고 지금 자영업이나 아니면 상가들이 다 이렇게 박살나는 이유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다이소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은요 부동산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려서 오히려 긴축을 하면서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거를 우리나라가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전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나 모읍시다. 우리 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금 많이 보시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은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좀 요즘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이 더 오히려 미래가 저는 밝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반도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매출이 미국은 중국에 40에서 20에서 40% 이렇게 매출이 있는데 중국은 아예 미국에 수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에서 40% 이 매출이 이 관세 제재 때문에 얘네들이 못 팔면은 그거를 자국산화 지금 하고 있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자국 반도체들이 얼마나 더 20에서 40%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비중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요 얼마나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자국산화하면서 더 많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중국이 더 이 지금 투자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생테크나 아니면 뭐 차이나 전기차나 그다음에 차이나 반도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차이나 휴머노이드 뭐 이런 이런 종목도 ETF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나오면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기대가 많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중요한 거는 금의 시대가 왔고 금이 여러분들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많이 드리고요. 저는 주식 유튜버이긴 한데 주식이나 ETF 유튜버이긴 한데 금이 요즘 많이 오르고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지금 투자예요. 그래서 ETF 이쪽으로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